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대소득, 다가구 주택이나 상가주택 그리고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 임대소득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정부에서부터 진행이 쭉 됐었죠. 현 정부에서 이게 지금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 계속 연장을 시켜주다가 이제 내년도부터 실제되는 거거든요. 작년에서부터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체감은 못하죠. 이슈가 될 것 같은 제 느낌을 받았던 거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 이제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다 보면은 깜짝 놀라실 만한 분들도 많으실 테고, 그리고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서 생각보다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부분을 내년도 그리고 후 내년도 한 3년 앞으로 올해 년부터 해서 한 3년 동안에 우리가 실제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이 이 정도였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체감할 수 있는 아마 여파를 받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특히 연 2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이제 현미경 과세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기사가 뜨고 있는데요. 이게 예전부터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고 과거 정부부터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어르신분들 뭐 어쩌다가 한번 임대소득 받고 있는데 그것까지 과세 다 하면은 너무 정도에 좀 지나치지 않느냐 해가지고서 연장 해줬어요. 근데 그게 올해 년도인데 이게 내년도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는 신고하셔야 되고, 여기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서 이제 소득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가를 이제 색출해 내야죠. 이제 세무서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임대사업자를 내는 건데, 주택임대사업자하고 그냥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겠죠. 대다수의 이제 우리 보통 시민분들, 보통 국민분들은 그 주택에 대한 원투룸 갖고 계신 분들 임대소득인데, 임대소득을 얻고는 계신데 실제로 주택임대차 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양지로, 좋은 말로 양지로 이렇게 끌어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라 했는데, 이제 계도기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안 내시는 분들이 있었죠.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이게 사업자를 갖게 되면은 어르신분들이 이제 받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조그만 원룸, 오피스텔 같은 걸 갖고 계신 분 있는데 임차인이 들어오면은 그 전입신고를 조금 하지 않고 월세를 좀 깎아주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제 표준임대차 계약서라고 해가지고서 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은 이게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마음이 많이 쓰였었나 봐요. 매달 얼마 뭐 20만 원이든 30만 원 받으시는데 월세 한 뭐 30만 원이죠. 원룸 요 정도 받으시면은 그냥 또이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시니까 그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결국엔 사람들이 이 등록을 안 한다는 얘기죠. 이제 등록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예년까지는 2천만 원 미만은 그냥 임대소득으로 이제 과세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하겠다. 이제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 등을 연계한다. 이거는 사실 지금 이거 연계한다고 하는데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게 지금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만 가도 전입세대 확인원이라는 게 다 있어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 하시잖아요. 전입신고. 거기 그리고 계약서 다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잖아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다 신고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날인을 또 받으시고, 이러면 보증금하고 월세가 다 써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행정관서에서 입력만 시키면 그 건물 소유가 1년 동안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마음만 먹으면 아마 금방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런 구축 시스템을 연계를 안 시켜놨어요. 여기처럼 연계를 안 시켜놔서 이걸 찾아내지 못하고만 있지, 맘만 먹으면 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도 기간을 지금 한 4, 5년 동안 줬어요. 주택임대사업자도 내고 그냥 일반 사업자도 내셔라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안 하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 정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전 정권에서부터 계속 연장 해가지고 작년에 일본 낸다고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지금 정권에서 한 건 아니고 계도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길었는데 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이 많죠. 사실 2천만 원 미만 같은 경우 사업자도 안 내고 그리고 전입신고 한다고 해서 크게 색출할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해당 관청에서 전입신고는 이제 사업자 등록 내는 게 있으니까 그거 연계만 시키면 바로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 지금까지 빨리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2천만 원 이하도 여기 기사의 가장 큰 역할은 2천만 원 이하도 이제 관리 대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연 2천만 원 이하도 과세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미등록하신 분 있죠?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하신 분들, 임대등록하신 분들은 필요경비를 차등하겠다 이렇게 하겠죠. 2천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간이과세 대상자들이시잖아요. 간이과세 대상자니까 필요경비라는 게 이제 그 업종별로 해가지고 확 다 받는데, 예. 근데 이제 미등록하신 분들한테는 50%만 이제 반영을 해주고 이제 60% 반영하는 거죠.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도 임대등록하신 분들한테는 400만 원, 그리고 비등록하신 분들한테는 200만 원밖에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과세 대상은 한 채는 그냥 뭐 비과세 해주겠는데, 그래도 공시 가격이 9억 원 초과하시는 과세한다. 이거 뭐 고가주택들을 말하는 거죠. 공시가격이 9억이면은 서울에는 해당되는 게 많겠지만 지방은 거의 없을 겁니다. 20억 넘는 건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의. 그리고 두 채는 이건 과세되고 이건 비과세. 이 전세보증금이라는 거는 간주임대소득 언뜻 들어보실 거예요. 내가 5천만 원 전세를 누구한테 세입자한테 받게 되면은 그것도 은행에 넣어놨다라고 그 해당 관청에서는 그걸 간주해서 이자만큼을 월세소득으로 하죠. 이게 법인세에도 이런 게 적용을 하는데 똑같이 적용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전세보증금은 하지 않지만 월세는 과세를 하겠다. 두 채 이상. 세 채는 당연히 과세하죠.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시 과세라는 거는 3억 원 넣어놨을 때 이자 받는 것도 이제 임대소득에다 합산해서 기록했다라는 얘기죠. 이게 주요 부동산 뉴스로 나왔던 건데요. 하여튼간 주택임대 사업이시든지 아니면 일반 사업, 그 임대 사업을 하시든지 이게 종합소득세에 다 같이 과세가 되니까 이참에 뭐 그냥 미리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거 신고하고 뭐 하는 것들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분들이 내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뛰어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세무서 가고 뭐 하긴 힘드신데 자제분들이 어떻게 좀 나서서 하든가 아니면 증여를 받으시던가 이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게 잘못하면 무조건 이게 가산세도 100% 안 한 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부동산 뉴스에 나왔던 거 간단히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